안녕하세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동제약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항상 그랬듯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차트 보면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 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장중에 15%까지 이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주가가 밀리면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주주분들이 걱정을 하실 텐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앞으로 상승 흐름이 어떤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러 근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 한 주라도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왜 지금의 시점에서 장중에 15%의 주가 급등이 나왔는가, 아마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의 주가가 어느 위치에 와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 241선과 121선 사이에, 즉 이 마틴존이라고 불리는 이 구간에 주가가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에 들어오면 단기간에 주가가 슈팅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비록 장중에 15%까지 슈팅이 나왔다가 밀렸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이 상승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말은 뭐냐면 상승의 초입, 대상승의 초입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틴존이라는 이 위치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 241선과 121선 사이에 주가가 들어오면 어떤 종목이건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근거가 추가적으로 붙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일동제약에 세력의 매집이 지금 들어와 있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력의 매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포착을 해야 되죠? 바로 우리가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OBV 보조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빨간색 선을 말하는 건데, 이게 바로 세력의 매집을 표시해주는 지표다. 자, 근데 이 지표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면요. 자, 지난번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장을 이어갔을 때, 이때 제가 5월부터 6월까지 계속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이렇게 장기간 빠질 때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된다? 세력의 매집도, 즉 세력의 매집이 풀리는지, 투매가 이루어지는지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OBV 지표상 정상적인 경우에는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OBV도 어떻게 움직인다? 주가의 방향과 똑같이 이렇게 하락을 해야 이게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런 흐름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고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세력들이 홀딩 또는 추가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수급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수급에 절대로 잡히지 않는 게 바로 이 OBV 지표예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영상 보시고 홀딩 하셨던 분들이 물타기 이후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다시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 탈출하신 분도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본전에 나온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 그러냐?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의 주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락이 나오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OBV는 상승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당장은 주가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아도 나중에 돌아보면 주가가 다시 한번, 이때가 1차 상승이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2차 대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만 높은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세력의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은 거의 80% 이상의 확률로 주가가 다시 상승 시기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손절이 나가지 않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파란색 선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죠? RSI라는 지표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기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단기간에 2달도 채 안 된 기간에 이 매도 시그널과 매수 시그널이 같이 나오면 이게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2차 대상승이 나올 거다. 즉 상승의 초입에만 이 시그널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시로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다른 종목 비교할 것도 없이 일동제약의 이 1차 대상승 시점이 나오기 전에 상승의 초입에 뭐가 나왔었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RSI 지표상 매수 시그널과 매도 시그널이 이때도 나와줬다. 자, 근데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잘 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아마 잘 보이실 텐데 방금 설명했던 게 바로 여기죠.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채 2달도 안 된 기간에 이 매수 시그널과 매도 시그널이 동시에 나오는 상승의 대상승의 초입에만 나오는 이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후에 주가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간중간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작은 수익에 이 매도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자, 근데 설명하는 김에 제가 마저 보여드리면 이때 당시에도 주가 급등이 나오기 이전에 자, 여기서 보시면 아마 구독자분들은 바로 눈치를 채셨을 텐데 제가 뭘 설명하려는 건지 아실 거예요. 주가가 장기간 급락이 나왔을 때 이때가 2021년도였는데 이때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OBV 지표가 같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고점을 만들어주고 있죠.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세력이 매집 또는 홀딩을 했기 때문에 이 다음번에 1차 대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지금의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도 여전히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세력의 매집은 역대급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RSI 지표상 상승의 초입에만 나오는 이 매수 시그널과 매도 시그널이 동시에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강한 이 물타기를 해야 될 만한 이 저점 구간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 상승 시기도 수개월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부터 상승이 시작되면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여러분들이 홀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수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RSI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이 뭐라고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냐면, 첫 번째가 나도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직접 설정해서 내가 스스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을 좀 알려달라. 여기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즉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화면 구성과 똑같이 설정해놓고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듯이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예전만 하더라도 정말 소수의 구독자분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길래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을 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OBV와 RSI 사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럴 거면 아예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따로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따로 시간을 내서 뭘 했죠? 바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손수 직접 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일주일씩이나 걸렸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증권사가, 이 증권사가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증권사별로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전부 다 제각각이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증권사별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지 따라 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드냐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모바일로만 매매를 한다, 혹은 나는 컴퓨터로만 매매를 한다, 즉 HTS로만 매매를 한다, 이렇게 각각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로는 이 OBV와 RSI를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로는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마찬가지로 각각 이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 보조지표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만든 이 설명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아예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건데, 요거는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직접 만든 이 증권사별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OBV와 RSI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는지 제가 이 자료 안에 전부 다 넣어놨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 RSI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화면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의 이제 HTS인데, RSI 지표상 요 수치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설정값은 어떻게 맞추는 건지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모바일로 보셔도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RSI 뿐만 아니라 OBV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그대로 화면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만 똑같이 맞춰서 이 화면 세팅을 하셔서 OBV라든지 RSI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마다 기본 세팅이라는 게 돼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 값인데, 이 기본 설정 값으로 OBV, RSI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기본 세팅으로 했을 경우에 잘못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 또는 매도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 맞추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겠죠.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까지 정말 운이 좋게도 여러 슈퍼개미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배웠던 설정값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값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슈퍼개미 분들이 설정해놓은 이 화면 구성 그대로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이게 다가 아니죠. 결국에는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RSI 지표상 우리가 진짜 매수를 해야 되는 이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각각의 패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게 사진이나 그림으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 자료대로만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평생 리스크를 줄이면서 주도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할게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인데,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주린이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차트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내가 차트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공유해드린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도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종가를 기점으로 급등, 횡보, 급락, 이렇게 세 가지 방향 중에 하나로 일본 캔들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제가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즉 어떻게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셔야 되는지 전부 다 이 제가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불모지에 가깝다.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들어보기만 했지 실제로 매매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저 같은 프로트레이더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슈퍼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인 같은 이런 일부 세력들만이 여전히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세력의 개미털기나 시장의 급락에 패닉에 빠져서 손절이 하는 게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개인 투자자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잔소리처럼 얘기를 했던 건데, 그만큼 이 매매법이라는 게 내가 마치 주식시장에서 답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다. 즉 투자자로 하여금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내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주주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종목의 주주분들에게 만들어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를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제가 이때 당시에도 이 주주분들에게 이 종목이 저점을 찍고 이제 막 상승이 나오던 이런 시점에서 1번 시나리오대로 상승이 나올 때는 매수가와 매도가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2번 시나리오대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분할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또 3번 시나리오대로 하락 전환이 됐을 때 물타기나 신규 매수를 얼마에 잡으셔야 되는지, 여기서 보신 것처럼 제가 정확히 이 가격을 표시하면서 이대로 매매를 하시라, 그래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주주분들이 제가 드린 이 시나리오 자료로 도움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일동제약의 최신 업데이트된 시나리오 자료를 직접 만들었는데, 혼자서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혼자 매매하기 좀 막막하다, 아니면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시나리오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난 3월과 4월 달에 이때 시나리오 받으셨던 분들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최신 업데이트된 이 시나리오 자료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일동제약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드린 이 시나리오 자료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한두 차례 세력의 개미털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패닉에 손절이 나가지 않게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 이 포트폴리오 안에 마이너스가 찍혀있는, 즉 물려있는 종목들이 꽤 되실 거예요. 그만큼 최근에 지난 1년 동안 지수가 워낙 많이 빠졌다 보니까 계좌 관리가 정말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제가 작년부터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결국에는 이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일일이 탈출 계획을 세우려면 여러분들이 이 시나리오를 직접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제가 이 시나리오 제작 방법도 전부 다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미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종목의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죠? 채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직접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탈출 매매 대응법을 스스로 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나는 이 시나리오 제작 방법을 이 자료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010-5816-4556으로 똑같이 시나리오라고만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제가 이 시나리오 제작 방법까지 같이 묶어서 전부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제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 종목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이 시나리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기에 제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유를 받는 게 더 편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그때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코멘트도 제가 남겨놓고 있으니까 공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시기 좋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만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니죠. 바로 뭐냐면 그 시기마다 가장 급등이 나올 만한 이 세력주에 대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세력주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뭐 많이 공유를 드리지 않냐?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이 급등 종목을 보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왜 그러냐?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이미 빠질 대로 주가가 빠진 바닥 상태여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그널까지 포착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되고 RSI 지표상 확실한 바닥 시그널,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포착이 돼야, 즉 3박자가 다 만족을 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밖에 보통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평균 한 달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50%에서 10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만큼 이 세력주들은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급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도 제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로 010-5816-455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톡방 초대 링크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 링크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확한 제 번호로 문자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